2부 시간에는 2018년 경영성과와 2019년 경영계획에 대해 본사 김철륜 대표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철륜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앤아이 패밀리 리더스 포럼이 1년에 4번 열립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연말 포럼인 관계로 가맹점주님뿐만이 아니라 협력사 대표님들도 많이 참가해 계십니다. 그런 만큼 더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시간에는 평상시에 했던 그 수상자, 수상 가맹점의 수상에 관련된 코멘트나 또 우수 적격 사례 이런 내용은 시간 관계로 생략하고 2018년 경영 성과 및 또 2019년 주요 경영 계획을 발표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가맹점 매출이 요거는 10월까지의 누적입니다.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액이 전년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매출에 비해서 이제 4.2%가 상승한 결과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11월, 12월을 합치면은 이번 달도 전년보다는 조금 이제 상승하는 이런 기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3개월 이상 된 가맹점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 정말 가장 이 프랜차이즈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맹점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 기존의 가맹점주님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저를 포함한 저희 또 임직원들도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가맹점 신규 출점, 가맹점의 어떤 매출액이 사실 너무나 과하면 문제지만 그래도 적정한 범위에서는 많을수록 사실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아까 꽃게랑 새우랑이라는 메뉴가 이제 불가피하게 좀 드롭되는 이런 이제 아마 공지를 들으셨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가맹점이 정말 1000개, 2000개만 되면 직접 수입을 해올 수도 있을 텐데 수입사가 수입을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물량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수입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점주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 많이 나가는 메뉴거든요. 그리고 저 식자가 이제 드롭된 이유는 저 식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모든 주류 브랜드가 열광을 했어요. 야, 이거 괜찮다 맛이. 그런데 펌비어킹을 제외하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접시에다가 담아갖고는 전혀 볼품이 없어요. 저 메뉴가.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용기까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플레이팅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메뉴였던 거죠. 여하튼 이 가맹점의 그 적정한 어떤 출점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지금 기준으로 한 70개 정도가 지금 이제 가맹점이 개설이 됐고 남은 기간 12월 달 마지막까지 봤을 때 한 8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요 숫자가 이제 펌비어킹 출시 이후에 그래도 가장 매년 지금 그 기록은 갱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그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펌비어킹의 업그레이드 메뉴, 그 다음에 신메뉴 두 가지에 대한 성과입니다. 아이스 홍도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신메뉴를 히트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시장 경제도 너무나 치열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메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성장시키는 이 노력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수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이송도 같은 경우 기존의 황도에다가 홍초를 같이 믹싱을 해서 약간의 업그레이드한 이후에 이제 14계단, 원래 23위에 랭크되어 있던 메뉴가 현재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주님에 따라서 약간의 순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전체 평균을 따졌을 때는 23위에서 이제 9위로 대폭 올라간 이런 성과가 올해 있었고, 일품 나가사키 짬뽕탕은 21계단, 연어 샐러드 34계단, 치즈불닭 39계단, 떠먹는 반반 피자 33계단, 상당히 우수한 결과인 거죠. 각 가맹점에 따라서 저 메뉴가 우리는 별로 좀 덜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메뉴를 한번 좀 전체적인 그 레시피를 점검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더 고객의 반응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신메뉴는 이제 4번이 나왔었죠. 4번이 나왔는데 사실 50%만 성공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다 히트하면 너무 좋겠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고요. 올해는 이제 4번의 신메뉴가 나왔는데 봄에 출시됐던 롤피자 샐러드, 아마 여러 점주님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거를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출시 이후에 이제 4위까지 랭크가 됐었고, 그 파이어치킨이 이제 아까 그 김영국 팀장이 얘기한 거는 이제 2위였고 여기에는 이제 3위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9월에는 2위였고 10월에 이제 3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최종적인 순위로 이제 올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메뉴들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기대도 더 많이 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좀 설렐 정도로 12월이 기다려집니다. 조리 공정 및 개선, 또 용기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상품 개발 및 조리 공정. 제가 작년 이맘때 그 2018년에 중요하게 추진할 일이 인건비 과다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님들의 어떤 수익 이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식재 관리를 통해서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공정 단축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버팔로 윙이 시간이 약 12분 정도 조리 공정에서 7분으로 5분 정도가 단축이 된 이런 성과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그냥 된 거는 아닙니다. 기존의 이제 조리 방식을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시간을 단축을 했는데 고객의 반응이 전에만 못하다, 이런 이제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이 와서 다시 거기에 공정 관리를 들어가서 식감도 잡았고 지금 판매량도 다시 이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결과가 됐죠. 5분 정도 줄인 게 사실은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깐풍 닭똥집 같은 경우도 7분 했던 것이 이제 4분으로 단축이 됐고, 그 4분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1분을 더 단축을 했죠. 그래서 3분에 진행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고르곤졸라 피자, 저거는 완제품으로 해서 바로 조리를 하게 됨으로써 6분이 걸리던 메뉴가 4분으로 단축이 되는 이런 결과들이 좀 있었죠. 올해 11가지 메뉴를 공정 단축을 이뤘습니다. 용기 개발, 저희 펀비어킹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트리플 R&D 개발 개념입니다. 보통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는 메뉴 개발이 R&D를 총칭합니다. 근데 저희는
세 가지를 손을 대야 된다. 요즘에 그 플레이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메뉴 맛만 좋아서 될 게 아니라 맛도 좋아야 되고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그 비주얼의 범위가 과거에는 음식에 국한이 됐었는데 이제는 용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자체 개발 용기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몇 억, 뭐 큰 거는 뭐 진짜 뭐 10억 단위 이상도 막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도 목표가 세계 1위의 주류 브랜드를 만들자는 게 제 목표죠. 또 그게 되려면 그 정도는 아직 어림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뭐 몇십억 몇백억이 투자되더라도 그것만이 우리가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두 가지의 용기가 나왔습니다. 소맥타워, 우리 가맹 점주님들이 많이 체감하실 겁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다. 처음에 그 출시 이후에 비해서 약 11개월 동안에 지금 한 4배 정도 이 판매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당분간은 옵션 메뉴로 들어갑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가맹점 점주님들이 우선 진행을 하는 이런 경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이템은 뭐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비어킨 프로모션 마케팅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죠. 비어락 페스티벌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마케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 맥주가 생각날 땐 펌비어킹을 가자, 이런 타이틀로 해서 더 이거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약 14% 이런 성장을 했죠. 요일별 팡팡 이벤트, 자체 방송을 통한 이런 이제 마케팅이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올해 그 블랑 맥주가 추가가 돼서 팡팡 이벤트 진행 이후에 94.1%가 상승되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온라인 키워드 광고, 신메뉴 온라인 상인 노출 마케팅 등등 다양한 요거 말고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시간 관계상 주요한 것만 말씀드린다는 거 양해 바랍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지원, 분기별 이제 포시즌 메뉴판. 포시즌 메뉴판은 전 세계에서 저희 펌비어킹밖에 없습니다. 우선 저게 가능하려면은 그 나라의 기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저희 펌비어킹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저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 점주님들이 느끼는 거랑 소비자가 느끼는 거는 다릅니다. 어떤 브랜드든 신메뉴 출시는 늘 합니다. 물론 저희만큼 자주 하진 않죠.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이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신메뉴가 나왔을 때 고객들한테 부각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브랜드든 메뉴판의 이미지는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그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메뉴 중에서 신메뉴가 클로즈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객들이 예민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메뉴판의 컨셉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느낌이 바로 적용이 되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확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메뉴조차도 새롭게 보이는 이런 어떤 효과가 또 있는 거죠. 물론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진행이 됩니다. 메뉴팀은 1년 365일 계속 그 파트는 메뉴 개발로 들어갑니다. 개발하죠, 연구하죠, 벤치마킹 하죠. 이런 걸 계속 해야 됩니다. 한번 메뉴판을 만들 때 정확하게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1년에 4번이면은 그게 1억 4천 정도가 되죠. 메뉴판 하나만으로도. 그것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가맹점의 지역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하는 게 낫겠다 해서 주류 가격 4단계, 안주 4단계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저희 그 메뉴판 그 본사로 들어오는 날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서점 같아요, 서점. 그 메뉴판 내지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비용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우리 가맹 점주님들한테는 무상으로 매 3개월마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런 만큼 신메뉴가 나왔을 때 우리 점주님들은 열심히 홍보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저희 임직원들도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인쇄문들 총 25종의 어떤 제작이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류 업계에서는 세계 1위의 브랜드를 만들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전체에서는 이제 세계 10위가 제 목표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본사도 잘해야 되지만 가맹 점주님들도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올해 그 시행이 된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 접객 사례를 오후 4시에 매일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죠, 지금. 그렇게 챙겨드려도 안 보시는 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이제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치부하셨던 점주님 계시면은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하셔서 하루에 한 가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례에 대한 사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좀 세심하게 1년만 보시고 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최상급 되셔요. 우리 점주님들의 어떤 이 경영 역량이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요거를 딱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님이 오셔서 파이어 치킨 많이 나갑니다. 파이어 치킨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나는 좀 매운 게 좀 그런데, 그래서 어떤 테이블은 치즈 같은 거를 혹시 추가로 줄 수 있냐, 매운 거랑 치즈하고는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게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샐러드를 좀 줄 수 있냐, 그랬을 때 우리 어떤 점주님들은 짜증낼 수도 있어요. 무슨 샐러드를, 진상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진상 아닙니다. 그 정도는 멋있게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메뉴가 끝내줘요. 전 시그니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들이, 저게 치즈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그 반응도를 보고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별 4개, 4개짜리 상당히 이제 우수하게 해드렸다는 거. 손님이 핫치즈 불닭을 주문하고 또띠아 말고 라면을 이렇게 같이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은 줄 수 있는데 이게 우수 사례로 나온 거는 라면을 주기에는 좀 너무 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라면을 익혀서 튀긴 다음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라면이 튀긴 거를 이 그릇에다가 모양을 잡아서 튀긴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으로서 또띠아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 고객은 아무리 불황이라도 다른 데 도망 못 갑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 물론 바쁠 때는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하기에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매출이 우수한 데들도 하루 종일 메워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는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객의 어떠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즐기셔야 돼요. 저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우리 직영점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제가 두 친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드리고 대접하는 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장사가 아니라 그냥 손님 오시고 집에서도 대접하는 게 즐겁고 받는 거 없이. 근데 이거는
매출이 한계 매출까지 올라갈 일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돈 벌면서 하는 건데. 뭐 손님이 이제 뭐 드시다가 나중에 한 분이 오셔서 식사를 못 했나 보죠. 공깃밥 하나 하고 김 좀 줄 수 있나요? 간장하고.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냥 김에다가 간장 찍어서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담당이 그러면 드시기 편하게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무김밥같이럼 맨밥에 김을 돌돌 말아서 공깃밥 하나 분량 만들어주고 간장에다가 간단한 무침 추가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플레이팅으로 나간 건데 별 5개짜리. 최상이다, 최상. 이 정도면. 이걸 나갔을 때 고객들의 이건 감동 수준이에요. 요거는 아마 만족 정도고 요거 2개는 감동 수준입니다. 이런 거를 즐기자는 겁니다.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일하면서 일 자체를 즐기는 것만큼 행복하고 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즐거운데. 아니 일이라는 게 무조건 다 힘들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죠.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가끔 보는데 전에 보니까 나온 이제 출연한 자연인이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 부인이 온대요. 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이제 좋아한다고 그네를 달더라고요. 그날. 근데 그네를 달고 내려와서 정말 밝은 표정으로 난 이런 거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 사실 우리가 일하는 거를 보통 그렇게 재밌어 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자기의 취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취미도 있지만 취향이 있고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왕 하는 거 정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다 참고 뭘 참냐는 거죠. 다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가장 행복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게 앞으로 쌓이게 되면은 정말 무지막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신고 오후 4시에 매일 들어가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것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신바람 매출 혁신 세미나를 창업과 이 장사 경영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했는데 올해 중반부터 완전히 장사 운영 쪽으로 다 100%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맹점주님들이 1년에 한 번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쯤. 우리가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많이 참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가맹점주 역량을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앞으로의 우리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앤아이 패밀리 리더스 포럼 작년까지는 우리가 심화 교육이라 그랬죠. 우리 점주님들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본사의 대강당에서 진행하던. 근데 이것을 더 확대하자. 그리고 이걸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못 오시는 가맹점주님들도 1년에 2번은 오셔야 되죠. 1년에 2번. 못 오시는 점주님들도 동영상으로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확대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희망찬 2019년 주요 경영 계획. 사실 희망차지를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내년도 얼마나 암울해요. 너무나 안 좋아요. 지금 100% 안 좋습니다. 99.9%가 아니라 안 좋아요. 내년도. 그런데 이 희망찬이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늘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이 90%가 더 강합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경기가 좋아도 내부적으로 대충 설렁설렁하면 매출은 떨어지고 수익은 급나갑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계속 끌어올리면
아무리 불황이고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그럼 100%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희망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도 사실 올해 목표가 5%였습니다. 가맹점 매출 증대 목표가. 근데 이제 12월을 지나서 다음번 포럼 때는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난달까지는 이제 4.2%를 달리고 있었고 내년도는 이제 7%. 이 7%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올해보다 더 안 좋은데. 근데 이걸 잡은 이유는 그만큼 올해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더 많은 투자나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7% 이상의 어떤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출점은 지금 매년 가맹점 출점의 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120개의 어떤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369는 지금 이제 아직은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점당 매출은 펀비어킹보다도 높은데도 가맹점 출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급할 건 없습니다. 올해 대폭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깃집이 좀 더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더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펀비어킹 이제 해외 진출 시작을 합니다. 올해 이제 중요하게 볼 이런 이제 부분이 생맥주 클린 마케팅.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나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파리바게뜨가 3,400개 정도가 되는 브랜드인데 펀비어킹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상권은 같습니다. 지역 밀착형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생맥주도 손을 대야 된다. 우리가 그 오비 맥주나 하이트 맥주의 그 공장을 가서 맛을 보면 수입 맥주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의 풍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러니까 1년 된 이 제품과 1개월 된 제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클린 마케팅을 이제 올해부터 좀 가자. 이것도 작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가장 최근 생산한 제품을 도매사에 넣고 도매사에서는 가장 최근 입고한 거를 우리 펀비어킹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도매사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조금 뭐 손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펀비어킹이 업계에서 압도적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에서는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혹 그러지 못한 분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더 철저히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조사에서는 가장 짧은 생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제품, 도매사에서도 그걸 납품을 하고 가맹점에서는 호스 세척을 철저히 해서 생맥주를 업계에서 생맥주 하면은 이제 펀비어킹이라고 할 정도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 맥주 시장이 더 커지고 있어요. 생맥주는 좀 줄고. 근데 사실은 생맥주가 더 좋은 거거든요. 더 풍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일반 병맥주도 팔고 다 하지만 생맥주를 더 차별화해서 본사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그 홍보물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생맥주에 대한 어떤 클린 마케팅이 이제 올해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까 잠깐 이제 설명이 좀 됐지만 시그니처 메뉴 이 부분이 확대를 해서 진행을 이제 들어갑니다. 저희 펀비어킹 우리 브랜드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메뉴 퀄리티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펀비어킹 다 맛이 있는 건 맞는데 와 진짜 대단해. 이게 조금 좀 아쉬워요. 물론 지금 먹태킹 우리나라 먹태에서 최고입니다. 그 플레이팅까지 포함해서 최고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만. 그리고 오뎅탕도 훌륭합니다.
근데 보다 좀 더 큰 거, 좀 큰 아이템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쇠락하고 있지만 그 코다차야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코다차야. 거기에 시그니처 메뉴가 뭐냐? 희한하게 김치볶음밥이에요. 치즈 김치볶음밥. 네이버 치시면 그거 많이 나옵니다. 제가 7시쯤에 갔는데 손님이 3분의 1이 있어요. 거긴 좀 이제 대형이고 70%가 치즈 김치볶음밥을 다 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술집인데 밥이 시그니처가 돼갖고는. 그러나 대단한 거죠. 밥만 먹는 건 아니니까. 안주도 시키고 밥도 먹고. 근데 이 메뉴가 아시다시피 면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 타임 메뉴 앞쪽에서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술하고 배를 채우는. 아마 볶음면 주문도 제법 올 겁니다. 흔쾌히 해주셔야 됩니다. 볶음면 짜증내는 점주님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 볶음면 하나하나가 채워지면 우리 7시 시간, 피크 시간 아니잖아요. 이른 시간이라 7시에 꽉 차는 매장 나올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챙겨드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라고 봅니다. 예, 해피 스페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생일 모임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술집이죠. 우리가 뭐 커피숍에서 하겠어요, 뭐 빵집에서 하겠어요. 식당 또는 술집. 그리고 식당에서 해도 술집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8, 90%죠. 그런데 우리가 생일일 때 생일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가 그 이미지를 우리가 선점을 하자. 펌비어킹. 그러니까 생일 파티 있으면 펌비어킹으로 가자. 그래서 마케팅 자체도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2만 원으로 가고 싶은데 충분히 이 용기, 이것도 용기 개발한 겁니다. 더 고객들이 체감할 때 생일이니까 더 할인되는 느낌을 더 주자. 원가율은 30 아까 7.9%인가 뭐 얘기했는데 저도 항상 직원들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거 확실하냐. 근데 40% 안에서는 맞춰지는 것 같아요. 40%. 그리고 아까 이제 1인이 조리했을 때 11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모든 가맹점에 적용하면은 한 15분 정도 안에 될 것 같아요. 할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었죠. 그거 나가면은 고객들이 악소리 났는데 주방에서도 악소리 났었죠. 그거 들어오면은 이 11가지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7가지로 이제 맞추고 가격도 충분히 이 정도면. 그리고 생일 손님들은 많이 먹잖아요. 뭐 2, 3명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리가 좀 빠지거나 현재 매출이 좀 부진하거나 이런 매장들은 충분히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메뉴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단체들도 이제 선호할 수 있는데 그거는 탄력적으로 하세요. 3만 원인데 뭐 인심 써드리듯이 이렇게 하시든가 그거는 이제 점주님들의 어떤 재량으로 하시면 되겠죠. 단체들 많이 오면 또 끝내주잖아요. 매출도. 트리플 R&D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더 그 이 R&D 쪽 용기 개발이나 기기 개발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저거만큼 압도적인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다른 데서들은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만의 이제 어떠한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타 프로모션 마케팅, 비어락 페스티벌 좀 더 강화시킬 계획이 있고 팡팡 이벤트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페셜 데이 또 그 먹방 홍보 요 마케팅을 좀 이제 올해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펌비어킹 FBS 방송용 CF 지금 그 이제 맛있는 녀석들 그 4명 있죠. 그 멤버들 뭐 그 친구들을 하든 누굴 하든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자체 방송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그러니까 매장이 어떠한 증가됨에 따라서
또 본사에서 이렇게 가맹점에 또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늘어날 겁니다. 향후에는 이제 지상파까지 광고 계속 쳐치겠죠. 매장이 더 늘어나면. 근데 올해는 일단은 우리 자체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인지도가 있는 이런 연예인을 써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요 부분은 내후년까지는 아마 최고의 화두일 겁니다. 내년에 또 올라갔잖아요. 이미 10.9%가 또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 정말 저는 진짜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진행이 됐고 내후년은 이제 52시간이 다 이제 적용이 들어갑니다. 근로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중고죠, 이중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정 관리는 더 어쨌든 계속 갈 것이고 아까 이재환 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인력 스케줄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그 데이터가 있는 그 사실입니다. 거의 똑같은 매출이 나오는데 어느 매장은 인건 비율이 13%인데 어떤 매장은 19%. 그러면 그 점주님은 그게 맞는 줄 알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19%는. 어디는 17%도 있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거를 본사에서 그런 어떤 이제 최적화된 그 모드를 만들어서 전체 가맹점에다가 이제 확산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릇을 예를 들어서 뭐 한 3배 정도 갖다 놓고 피크 시간에 그냥 설거지 아예 빼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들 쓰느냐가 이제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뭐 일자리 정부에 갖고 일자리 맞는다 그랬는데 반대로 지금 가는 지금 결과로 가고 있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인력이 관건입니다.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각도에서 세부적인 것들이 아마 이제 그 다음 달 안에 마무리가 돼서 각 가맹점에 다 슈퍼바이저 통해서 제공이 될 겁니다. 가맹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존에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 여전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장사명장 클럽 요 점주님들은 정말 그 일반 점주님들이 간혹 그런 일 계시거든요. 아니, 그분들은 왜 그 우대를 해주냐? 근데 그분들이 이분들은 장사를 잘하셔요. 다시 말해서 내 장사에도 이익을 준다니까요. 손님 만족을 잘 올려놓으니까 거기 갔던 분이 다른 지역의 내 매장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더 감사하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해외 진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이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이제 신규 브랜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하나 나오는 부분이 라이브 카페 앤 이제 노래주점 형태의 그러니까 여지껏 없었던 새로운 이제 그 형태의 어떤 브랜드가 나옵니다. 이제 낮에는 이제 뭐 커피도 팔고 이제 그 저녁에는 이제 노래도 부르고 이제 뭐 술도 파는 뭐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인데 이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년 한 중반쯤, 그러니까 내년 그 가을 분기 포럼 때 그 내용들을 아마 그래도 이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그 현재 폼비어킹 가맹 점주님들에게도 또 다른 어떠한 그 사업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자신을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도의 그 경기는 뭐 최악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올해도 작년보다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난 3번의 포럼 때 다양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상을 하죠. 이따가 이제 잠깐 쉬시고 또 시상
좀 크게 할 텐데, 매출 증진 킹이 되신 분들 보면은 뭐 아산 용화점에 그 김병선 점주님 전년 동기 대비 54%가 올라갔었죠. 1년 동안. 엄청난 거 아니에요? 또 인천 모래내점 한창길 점주님도 50% 이상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수상하신 수원 세류점의 이상일 점주님도 50% 이상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똑같은 경기 악화 중에서 발생된, 물론 그분들 말고도 40% 이상 올린 분도 계시고 30% 이상 올린 분도 있고 20% 이상 올린 분도 계시고 10% 이상 올린 분도 계셔요. 우린 그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뭐 갑자기 운이 좋아서 그 앞에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각고의 노력은 있었죠. 많은 노력.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큰 3,500 매출액이 5,500까지 대단한 겁니다. 아산용화, 모래내 다 마찬가지. 가게 하나 늘리는 거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어떤 면모를 보면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실패하는 사람은 구실을 찾고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이게 맨날 뭐 경기 따지고 뭐 이거 구실 찾으려면 한이 없어요. 또 맞대니까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맞는 만큼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2019년에는 정말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